최순실에게 배웠다. 청와대 파쇄기 사랑 얘기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새로운 닮은 꼴 파쇄기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에게 반박까지 했던 최순실 씨의 현장 목소리부터 직접 들어보시죠. 그건 사생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기억 못합니다. 그래서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만난 적이 있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그거에 증거가 있나요? 제가 직접적인 참여를 했더니. 이 형태가 얘기한 것은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대답하기가 증인. 김필승 씨와 정동준 씨인가요? 그분들 어제 오늘 일도 기억이 안 나는데 2014년도 어떻게 됩니까? 저는 어떤 이권이나 어떤 이득을 저희가 괜히 취한 적도 없고 대통령께서는 절대 그렇게 남의 이득이나 제 개인 이득을 챙겨서 그렇게 뭘 해과해 주는 분도 아니고 본인이 필요한 이런 개인적인 거나 이런 거를 해주실 분이 없어서 정말 뭐라 그럴까 제 나름대로는 중인으로 남고자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런 오명을 쓰고. 최순실 씨 목소리는 언제 들어도 귀를 좀 기울이게 돼가지고요. 이제 목소리를 들었고 이제 그 비슷하다는 닮은 꼴 얘기를 해볼 텐데 최 변호사님. 네. 청와대가 파쇄기 26대를 집중 구매했다. 국정농단 전후로. 어느 정도까지 확인이 된 사실입니까? 지금 한 언론사에서 단독으로 보도했는 것인데 내용을 봤더니만 야당 국회의원이 조달청에서 모든 걸 구매하기 때문에 청와대 조달청 구매 목록을 받아서 쭉 봤더니만 공교롭게도 작년 9월 전으로 아시다시피 이제 최순실 씨 사태가 작년 9월 달부터 불거졌지 않습니까? 그 전으로 해서 정부에서 4달 동안 26대 정도 이제 문서 파쇄기를 새 걸로 어떻게 잘 부셔지는 물건을 부수는 어떤 파쇄기를 해서 증거인멸했을 우려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혹을 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것인지 어떤 그 시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부터 봐야죠.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민 원장님 26대라 좀 많은 수긴 한 것 같은데 또 일각에서는 공공기관이나 사무실이나 파쇄기 다 있는 것 아니냐, 좀 무리한 의혹이다, 뭐 이런 지적들도 있어요. 예, 양측이 다 타당한 면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너무 단기간이잖아요. 단기간에 이렇게 26대 정도를 이렇게 했다라는 측면이, 그리고 또 그 기간에 또 사건 사고가 많았잖아요. 최순실 씨 터지고. 그래서 보통 사건 사고였습니까? 그러니까요. 아무튼 대통령이 파면돼서 청와대를 떠나오는 상황인데, 근데 또 한 가지 좀 달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저 때는 이제 대통령께서 일단 어찌됐건 간에 검찰 수사에 응하고 조사에 응하고 특검에도 응하고 이러려고 하기 때문에 청와대 압수수색을 대비해가지고 미리미리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정작 중요한 것은 전자문서로 해가지고 이 컴퓨터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서버로 따져야 되니까 미처 아주 중요한 정말 누구나 함부로 손댈 수 없는 그런 전자문서에 들어가 있는 것 말고 나머지를 갖다가 그래도 좀 단도리하는, 이렇게 하는 측면, 마무리 잘하는 측면에서 정리하려고 했던 그런 의도도 좀 보입니다. 여기는. 이제 조만간 이건 확인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기록물이 과연 어느 정도 분량이 나올지 이렇게 보면 그대로 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조그만 메모까지도 다 남겨서 굉장히 방대한 양의 이제 그렇죠. 대통령 기록물을 남겼고,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것만 딱 남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서 분량이 확 줄었거든요. 자, 이명박 전 대통령과 비교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얼마나 많은 대통령 기록물을 남길까? 그거를 보면 정말로 이 많은 문건들을 파쇄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이 되는데, 지금 일각에서 흘러나온 얘기는 있죠. 그러니까 이 박근혜 정부에서는 어지간한 문건들, 청와대 문건들은 다 그냥 미리미리 제거를 해버렸다. 그런 얘기가 좀 그건 아직 있습니다. 소문이죠. 그러니까 일각에서 보도가 나온 이제 그 내용인데, 그러니까 그 내용조차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이 대통령 기록물 관리가 다 끝나고 나면, 정리가 다 끝나고 나면, 그 숫자라든가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건 금방 파악이 좀 끝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겠네요. 약간 혐의는 좀, 그러니까 의혹은 좀 갖게 되죠. 그러니까 역시 이 청와대 쪽의 해명은 이게 이제 11년 주기로 이제 교환을 하는데, 교환 주기가 마침 돌아와서 이제 교환했을 뿐이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게 이상하게 시기가 좀 묘하다는 거죠.
그 시기에 집중적으로 또 이 구매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의혹은 뭐 좀 계속 이제 가져볼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이다. 아, 근데 종이 문서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면지로 활용하면 되지. 그걸 다 일일이 파쇄합니까? 그렇잖아요. 공공 보안 문서는 보안 빨간 도장 찍어서 나머지 다 이면지로 사용하셨어요. 공공기관에서. 자원 전략 차원에서. 근데 무슨 26대나 해서 파쇄할 일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하여튼 뭔가 좀 그런 부분, 불필요한 오래는 살 수 있는 그런 서류를 갖다가 일시에 딱 전부 다 파쇄하려고 구입했다라는. 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없었다가 완전히 새로 샀다라고 하면은 완전 그와 같은 의혹이 사실 있을 수가 있는데, 기존에 뭐 있었는데 내부 연한이 있어서 바꿨다고 한다면은 결국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아마 청와대 측에서 지금 해명을 하고 있는데, 그 경위조차도 아마 이 검찰 측에서는 조금 더 조사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 청와대에서는 이제 노후화된 낡은 파쇄기 교체한 것뿐이고, 뭐 김대중 정부 때도 19대, 노무현 정부 때도 97대나 샀는데 왜 아무리 집중구매도 사실이 아니고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떤 사실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때는 경험칙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이전 정부 때 어떻게 했는지 살펴보면 되는데, 앞서 이제 잠깐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이명박 정부가 굉장히 논란이 많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노무현 정부 시절에 기록물 남긴 게 한 750만 건 정도 되는데,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1000만 건이 넘는 기록물을 남겼어요. 근데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일반, 비밀, 지정 기록물을 다 골고루 다 남겼거든요. 예. 근데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일반하고 대통령 지정 기록물만 남겼어요. 일반 기록물은 국민들이 다 봐도 될 정도니까 비밀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들을 그냥 남긴 거고요. 대통령 지정 기록물은 30년 동안 딱 봉인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비밀 지정 기록물은 비밀 취급인가 받은 사람들, 예를 들면 차기 대통령이라든가 장관 등등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다 볼 수 있도록 돼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차기 정부에서 절대 못 보게 하려고 비밀 기록물을 싹 없애고 지정 기록물만 딱 남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의 경우에는 마무리도 제대로 안 된 정부잖아요. 만약에 뭔가 숨기고 싶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저렇게 없애버리고 대통령 지정 기록물만 남겨버리면 아무도 못 열어보는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막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자꾸 여론에서 나오는 거죠. 이 파쇄기가 증거인멸용인지 아닌지는 앞으로 드러나겠죠. 근데 파쇄기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그 사람이 얼마나 하고 파쇄기 기계가 이렇게 큰 거니까 뭐든지 자기가 안방에서 가나고 그러는데 다 써버리는 거지. 한 주만 되면 이를 안에 큰 봉지 띄어놨는데 내가 그거 한 번씩 떼야 될 것 같아 진짜. 그리고 누구도 못 보게 다 거다 써버리죠. 네, 사실 어느 회사에나 다 있는 파쇄기란 단어에 저희가 집중을 하는 건 아무래도 최순실 씨가 집에 파쇄기를 들여놨다, 뭐 그런 보도가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저도 이제 그 변호사 사무실을 하다 보니까 개인정보 보호나 이런 걸 위해서 파쇄기를 씁니다. 그런데 그 일반 집안에 파쇄기가 있다는 것은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최순실 씨가 평소 때 얼마나 어떤 그 개인 정보나 이런 뭐 개인 정보를 넣어서 좀 비밀스럽게 문건을 평소 때도 가지고 왔고, 그럼 충분히 그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현금 썼던 거랑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마치 이제 본인의 개인적인 업무뿐만 아니고 지금 그 수사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청와대 문건조차도 그것을 어떻게 처리했겠습니까? 다시 돌려줬겠습니까? 결국 외부로 놔지 않으려고 하면은 이 집안에 있는 파쇄기로 파쇄했을 것으로 충분히 미뤄 짐작하는데, 그와 같은 모습이 이와 같은 청와대에서 어떤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것이 어떤 둘 사이의 어떤 우리 의혹을 또 관계를 의혹을 하는 것이고, 최근에 봤더니만 또 그렇게 해서 또 뭐 엉엉 울었다 뭐 해서 지금은 말도 못할 정도로 그 얘기를 한다고 하는 거 같아요. 탄핵이 결정 난 다음에 최순실 씨가 그렇게 울었대. 말조차 못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지금 그 건강 상태도 안 좋다고 하는 것 같은데, 본인도 정말 얼마나 참담할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최순실 씨가 또 뭐 이런 얘기도 좀 덧붙여서 해서요. 아직도 저렇게 모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생각이 많이 듭니다. 박 전 대통령은 내가 나서는 걸 극도록거렸고 나 자신도 드러나는 걸 조심했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믿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드러난 걸 조심한 게 이 정도입니까? 그러니까
참 납득이 안 가죠. 그러니까 아니 곳곳에 흔적을 다 남기고 다녔잖아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는 사람들하고 불화를 해서 계속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한때 신복으로 일했던 사람들이 다 배신하게끔 만들어 놓고 다닌 사람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저런 얘기 하는 거 참 납득이 안 가죠. 그런데 그랬기 때문에 더욱더 파쇄기가 필요했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번에 녹취록이 상당히 또 공개도 되지 않았습니까? 뭐 이제 은폐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뭐 한강 둔치에서 뭐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알려지기도 했는데 예. 나름 하여튼 증거를 최대한 없애려고 애는 많이 썼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특히 청와대에서 이 공식 문건들 같은 것들 보안 문건들을 이 태블릿 PC로만 받은 게 아니고 실제로 전달도 많이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종이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보고 나서 아마 곧바로 이제 많이 좀 없애지 않았나. 물론 나중에 또 일부 남아가지고 또 다 보이긴 했지만요. 그럼 최순실 씨가 없앴다고 하는 근거 좀 빨리 찾았으면 좋겠어요. 빨간 근거, 까만 근거. 그거 없어졌잖아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 근거는 찾으려면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본인도 나 자신도 드러내는 걸 원치 않았다고 하지만 과거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화를 들어보면 고개가 좀 갸웃거립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근데 예산이 다 애매해요. 이 사람들이 그 어떻게 짠 거야? 뭐 100억, 200억, 뭐 300억 이렇게. 누가 예산 편성을 한 거야? 지금 정부 예산이 300억 나가질 지금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이 외에도 뭐를 쓰는 건지. 필요해서 중간간 권리 예산 정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생가를 지역 예산 수령하려면서 300억 들어갈 필요는 없어.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저기 당연히들 안 돼요. 저걸 보면은 나서기 꺼렸다는 말이 좀 앞뒤는 안 맞습니다. 어쨌든 지금 결국은 아까 뭐 작은 청와대라고 표현했지만 삼성동 자택에 모든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어서. 근데 민영수 원장님. 예. 아버지 최태민 씨, 어머니 임선 씨, 그러니까 최순실 씨의 엄마 아빠가 삼성동 자택 구입 문제로 다퉜다는 얘기는 또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최순실 씨의 이복 오빠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 임선희 씨가 지금 최태민 씨하고 결혼하기 전에 다른 데서 난 그 아들 최재석 씨라고 있는데 아무튼 그 이 최태민 씨 아들인 최재석 씨의 증언입니다. 예. 그게 뭐냐면은 삼성동 집이 지금도 그렇지만은 후문이 초등학교로 맞아요. 가면서 출입하지 않습니까? 그 초등학교 후문이 그래서 초등학교 딱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왜 그 학교하고 담벼락에 딱 붙어 있는 그런 집을 시끄러운 집을 샀느냐 이걸 가지고 고 최태민 씨하고 고 임선희 씨가 굉장히 그 다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최재석 씨 말에 의하면은 그 어머니가 삼성동 집이 그 학교 옆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핀잔을 이렇게 주고받고 했다라는 그런 증언입니다. 예, 최 변호사님 뭐 그런 증언을 따져보면 임선희 씨뿐만 아니라 최태민 씨도 지금 저 삼성동 자택을 구입하는데 어느 정도 관여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실제로 지금 그 당시 그 매매를 중개했던 공인중개사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박 전 대통령이 매매할 때 끝까지 안 왔다는 것이죠. 그렇죠. 오히려 임선희 씨를 비롯해서 최순실 일가가 와서 얘기를 했다는 것이고, 아시다시피 예전에 박 전 대통령이 살던 집을 팔고 그 강남에 있던 그 사저를 샀는데 그 사이에 한 4억 원 정도의 어떤 차익이 있는데 그 또한 그 최순실 씨 측 일가에서 제공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점에서 뭐 이번에 내부에 있는 그 집기를 임의로 처분했다든가 그것을 봤을 때도 실제로 이 건물이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소유인가 아니면은 최순실 씨 측 일가의 소유인가 이것이 좀 의문이 들 정도의 어떤 둘 가문 사이에 상당히 어떤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은 충분히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부터 최태민 씨, 최순실 씨 그 일가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을 다 봐준 겁니다. 그러니까 봐주면서 뒤에 숨어서 하라 이거예요. 근데 임선희 씨는 삼성동 집이 탐탁치 않았는데 원래 실세가 임선희 씨라고 했는데 저 집 문제만은 최태민 씨가 이겼나 봐요. 그래도 최태민 씨의 영향력이 굉장히 극히 호령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뒤에서 다 해주고 하는 것을 사람들한테 드러내지 않도록 들키지 말고 들통나지 말아라. 그런 게 바로 정호성 전 비서관이 한 얘기도 저는 그런 맥락이라고 봐요. 최순실 씨는 없는 사람이다. 그렇죠. 없는 사람인데 나타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들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도 최순실 씨가 나서는 것을 극도로 꺼렸단 말이 뒤에서 다 비선으로 숨어 있어라. 다른 사람들한테 나타나지 말아라. 저는 그런 의미로 보입니다. 최순실 씨의 부모, 말씀하십시오. 최태민 씨가 있었을 때는 돈을 기본적으로 최태민 씨가 다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 조순재 씨의 증언이라든가 또 최재석 씨 증언 들으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임선희 씨가 그야말로 이 가족 내에서
권한을 행사하고 했던 맞아요. 것은 최태민 씨 사망 이후라고 보시면 돼요. 재산 다 인계받고 이제 그렇게 이제 보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최태민 씨가 주도해서 어찌됐건 뭐 둘이 가서 그 집도 보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 집을 샀는데 왜 하필 살려면 좀 좋은 집 사지 그런 집 샀느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이 좀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임선희 씨는 아마 저 집 구입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심기가 불편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최태민 씨 집하고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집을 구입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 장충동에 살던 사람이 갑자기 삼성동 최태민 씨 집 옆으로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거리도 뭐 굉장히 가까워요. 몇 분 거리밖에 안 되는. 자, 이러니 임선희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하죠. 예. 아니 왜 불편합니까? 임선희 씨도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뭐 같이 친하게 지내고 이런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필요성, 그러니까 이런 돈 문제라든가 이런 거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이렇게 응한 측면은 없잖아 있으나 여성으로서 그렇게 뭐 달가운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어찌됐건 뭐 알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최태민 씨 사이가 어떤 사이였는지는 모른다고 전제하더라도, 예. 그러니까 저 집에 이제 삼성동 집에 이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사하고 난다면은 그 조순재 씨의 증언에 따르면 그러니까 일주일에 2, 3일 정도는 이렇게 그 최태민 씨 집으로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알겠습니다. 가족들이 다 이렇게 마당에 나와서 이제 비켜주고 이랬다는 건데 그런 불편함이 이제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거하고도 좀 관련이 있다. 임선희 씨의 이 지적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삼성전 자택을 두고 최순실 씨 엄마 아빠가 부부싸움을 한 거네. 그러니까 누가 뭐 어디를 해야 되냐. 근데 저 자택 안에 저는 잘 모르고 처음 들었는데 박정희 전 대통령 유품도 꽤 많았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 지극히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아버님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냥 일반적인 아버님도 아니고 대통령까지 지내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냥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피격돼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은 그리워서라도 손때 묻은 유품들을 많이 갖고 있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삼성동 자택에도 전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 함께 뭐 여러 가지 회의도 열고 그랬다고 하는 한국문화재단이라고 있잖아요. 예. 그 신사동에 있었나 아마 그쪽에도 그 위층에 그 사무실에 있는 위층에도 거기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품들이 굉장히 많았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이번에 뭐 여러 폭로로도. 근데 그 유품들도 어느 순간 슬금슬금 사라지더니 많이 사라져 버렸다. 그래서 박정희 전 대통령 유품이 다 없어져 버렸다 이런 얘기가 그때도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도 그 삼성동 그 집에 있는 자택에 있었던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뭐 여러 가지 썼던 손때 묻은 집기들도 최순실 씨가 그냥 임의로 처분해가지고 저 장시호 씨한테 집에 갖다 주고 침대나 이런 거 쓰도록 했다는 맞아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걸로 보면은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말 경제 공동체에 가까운 관계가 맞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거꾸로 말하면 굉장히 가치 있는 자료들이잖아요. 그렇죠. 이건 역사적 평가와 그 별개로 그래도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지내신 분이 그렇죠. 손때 묻고 이런 것들을 사용했던 거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역시 마찬가지로 파면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박 전 대통령이 몇십 년 동안 사용한 물건들도 거기에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나중에 후사야지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조차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 다 처분하고 이런 식으로 갔다는 거는 전 도저히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니 뭐 속된 얘기로 한마디로 개념이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맞아요. 아니 보세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너무 세게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아니 그런 경제 개념이 없다는 말이죠. 아닙니다. 경제 개념이 아니고 개념이 없는 거예요. 저거는 역사 개념 자체가 없는 네. 겁니다. 이건 국가적으로 국민적으로 이건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에요. 예. 뭐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록 저렇게 이제 불운한 과정을 거쳐서 이제 대통령직을 그만뒀지만 나중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올해 이제 장수하시겠죠.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면 저 자택 자체가 역사 장소예요. 그렇지 예. 않나요?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 들어가기 전에 썼던 그런 물건들 다 그 현장에 두고 사람들이 가서 관람하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또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가서 보고 아니 지지하지 않더라도 역사적인 장소로 다 남겨야 되는 거고 그 물건들은 그래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거를 임의로 그냥 자기 뭐 조카한테 그냥 줘버렸다? 이건 개념이 없는 거죠. 예. 그거 말고는 달리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실제로 그 마포 소교동에 가면은 최규하 전 대통령 그 사저가 맞아요.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타던 차까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순실 씨가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경악했습니다. 다만 그 아시다시피 박
박지원 전 대통령의 그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포에 또 그 박정희 기념관이 있고 구미에 가면은 또 그 마포 박정희 기념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 또 박정희 전 대통령과 관련된 물품도 상당히 있는 걸 또 제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순실 씨와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대통령 기록물에 관한 법률 만든 것도 미국의 모델을 갖고 온 거예요. 예. 미국은 기록보존소, 내셔널 아카이브라고 하는데요. 거기 가면은 대통령이 썼던 욕조 같은 것도 막 이렇게 전시해놓고 보관도 하고, 예. 그리고 거기에서 갖고 있는 문서 기록물만 90억 건이 있대요. 90억 개. 그러니까 하나하나 모든 메모지까지, 편지지까지 심지어. 그러니까 이런 외국 대통령이 보낸, 정상이 보낸 선물 하나하나까지 다 꼼꼼히 기록하고 나중에 후대에 남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한다는 거 사실 너무 슬픈 일이에요. 그렇죠. 제가 시동을 걸었다가 다시 시동을 걸었는데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관계를 정호성 전 비서관 이렇게 헌법재판소에서 얘기했습니다. 최순실 씨 의견도 들어서 반영하라는 말씀도 있으셨고 같이 도움도 받고 합심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뭐 대통령께서 이렇게 건건히 뭘 보내라, 뭘 보내라 뭐 말씀하시진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큰 틀에서 대통령 뜻에 따라라고 얘기를 한 거는 자료 이렇게 보내서 의견도 한번 좀 들어봐라. 그래서 반영할 건 있으면 반영해라는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제 제가 봐서 이제 이건 보내서 좀 의견을 좀 구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거는 보내고 그렇게 이제 보낸 다음에는 이제 보냈다고 뭐 문자를 보내고. 예, 저희가 뭐 지금 대통령 기록물에 관해서 굉장히 열띠게 이 얘기를 했는데 저는 또 우려되는 점이 최순실 씨가 뭐 유경수 여사의 여우 목도리,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집기를 임의대로 처분한 게 사실이라면 혹시나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품에 손을 댔을 가능성은 없을까? 뭐 이런 우려도 돼요. 지금 많이 손댄 걸로 지금 알려져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뭐냐면은 박정희 대통령, 유경수 여사 그 유품 같은 경우에는 11.6 사태 이후에 전두환 합수단장이 이제 신당동 자택하고 나중에 이제 성북동에 또 유품이 많으니까 집을 넓게 지어 지하실에다 많이 보관하고 또 일부는 저기 중곡동 쪽에 유경재단 거기다 또 보관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가 영남대학교로 많이 갔습니다. 영남대학교로 아주 많은 유품이. 근데 이 영남대학교에 갔던 유품을 최태민 씨 일가가 상당히 많이 자의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영남대학교에 있었던 유품에는요. 박정희 대통령이 받았던 그 소장했던 고소화라든지, 그 다음 정말 그 돈도 많이 나가는 거죠. 그 뭐 도자기라든지, 외국 그 국가 원수들이나 이런 사람들 선물 받은 거 그런 거 엄청 많았대요. 그걸 임의로 처분했다는 지금 의혹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지금 온데간데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최순실 씨가 이제 유물을 빼돌렸다라고 이제 표현이 좀 거칠긴 하지만은, 아무튼 최순실 씨가 관리를 허술하게 임의대로 막 처분해버리고 이런 게 지금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경수 여사의 저 목도리는요, 우리나라가 200군 시대에서 2만 불로 오는데, 정말 박정희 대통령하고 유경수 여사가 독일에 가서 광부하고 간호사 그 파독됐던 그분들하고 같이 손잡고 울면서 200불에서 시작해서 2만 불로 온 그 대한민국의 역사의 현장입니다, 현장. 저 눈물이 다 가득한. 그렇죠. 그 눈물 막 젖어가지고 하는데 저 여우 목도리가 지금 어디 암시장에 나왔다는 건요. 우리 역사에 정말 참 유감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저 여우 목도리 못지않은 다른 유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5.16 쿠데타 할 적에 했던 그래서 뭐 만년필이라든지 인쇄물이나 이런 것도 지금 다 온데간데 어디에 잘 보관됐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최순실 씨에게 정말 그 개인적으로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개념 없이 이렇게 함부로 해버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우리 역사의 유물. 우리가 500년, 600년 전에 사육신들 세종하고 단종하고 다 싸우고 할 적에 목숨을 했던 사육신의 한쪽 한쪽 우리가 다 지금 저 노량진 쪽에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마찬가지죠. 예, 저희가 참 희한한 게 사실 초등학교에서 역사 공부만 해도 대통령의 물건을 건드리면 안 된다. 뭐 이 정도 상식은 성립이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최순실 씨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가는 대통령이 아니라 그냥 뭐 아는 언니, 아는 지인인 정도의 사이였다라고 뭐 이렇게 저희가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그동안에 나왔던 차고 넘치는 증거를 보면은 다 나오잖아요. 그냥 최순실 씨는 그냥 박 전 대통령하고 허물없는 관계이기는 했지만 그 주변에서 그냥 너무 편안하게 그냥
그 대통령이라는 진짜 우리 사회, 우리나라의 최고의 정점, 권력자의 정점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평상시 하던 대로 다 했던 거예요, 그냥. 뭐 그냥 있으면은 뭐 나도 하나 줘요. 그래서 자기도 먹으려고 하고, 그리고 아는 사람 있으면 거기다 집어넣어주고, 좀 불편해요? 그러면 막 기출을 하지만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결국은 헌법하고 법률 위반했다. 그리고 파면까지 된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이제 거기에 오늘 역사 얘기 정말 많이 하는데, 정말 많이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저도 이제 생각을 하지만 우리나라 조선시대 기록물 중에서 세계 문화유산으로 기록된 것들이 우리는 이제 조선왕실 의궤에만 있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렇지 않고 승정원 일기, 조선시대 그 승정원이라는 곳이 있었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청와대 비서실이에요. 네. 거기에 있는 기록도 꼼꼼하게 다 기록해가지고 그게 한 3,000책이 넘어요. 그리고 일성록이라고 해서 정조 때 쓰기 시작했던 국정 일기, 왕이 직접 썼던 일기, 그것도 조선 마지막 임금 때까지 다 꼼꼼히 남겨서 예. 그게 2,400책이 넘어요.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했는데 우린 지금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시계 다시 오늘로 다시 데려올게요. 파쇄기부터 박정희 전 대통령 유품 얘기까지 해봤습니다.